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채널의 새로운 요약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히 앉아 저와 함께해요. 이야기는 스토커로부터 끊임없이 문자를 받는 얀두라는 고등학생으로 시작하는데 그녀는 이에 질려 가장 친한 친구 야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스토커가 진수라는 옛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며 얀두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이를 금방 거절했지만 어떻게든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유나는 교활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녀는 얀에게 무작위 남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척하라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날 밤 즉시 동의한 그녀는 수많은 소년들의 사진을 스크롤한 후 마침내 한 명을 골라 자신의 프로필에 업로드하면서 그가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우연히도 학교의 나쁜 소년인 하이안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외모와 환한 성격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다음 날 하이안호는 우리 주인공의 교실에 난입하여 어떤 낯선 소녀가 그의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게시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소녀의 전화를 찾았다고 밝힙니다. 번호를 누르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한 순간 당연히 얀도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여 얀호는 그녀가 모든 허울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진에 대해 화가 나서 그녀에게 대면하고 그녀가 선생님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한 다음 도착하여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얀도는 그가 단지 그녀의 노트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서 그를 감싸고 나중에 그녀는 그의 허락 없이 그의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또한 보상으로 그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얀호는 감동받지 못하고 차갑게 대답도 없이 떠난다. 그러다가 친구 주호가 우리의 여주인공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반장이자 인기 많은 남자아이였다. 얀두는 왜 그렇게 성실한 남자가 희안호 같은 못된 놈과 어울리는지 의아해한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술집에 가서 여동생이 남긴 지갑을 찾으려 하지만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조호가 수상쩍어 보이는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당황해 재빨리 술집을 나가 피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순종적인 모습으로 교실을 청소하는 주호를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술집에서 다른 사람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재호가 전날 술집에서 그녀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문신을 배우고 있으며 술집이 우연히 그들의 학습 장소라고 밝힙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얀두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학교에 늦게 도착하고 입구에서 불안하게 기다립니다. 얀두는 평생 수업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필사적으로는 좋게도 그녀는 지나가는 얀호를 발견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라우디 헤로는 울타리를 넘는 습관이 있어서 그는 그녀를 별다른 노력 없이 학교 뒤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반대편에 도달하지만 얀도는 그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잘 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HO는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 그녀가 올라가도록 돕고 나서 그녀에게 가방을 여기에 두고 걸어 나갈 척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손을 내밀어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그는 어색하게 이 간단한 것을 암시합니다. 제스처는 예상치 못하게 나쁜 소년의 마음을 뒤흔든다. 나중에 얀도는 그녀의 가방을 찾을 수 없어 공황 상태에 빠지지만 하나노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녀에게 노트를 빌려주어 메모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는 또한 저녁 늦게 그녀의 가방을 찾겠다고 약속한다. 얀도가 주호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그가 위협적이라고 느낀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금발머리, 교복 착용 방식, 공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그가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 설명한다. 이 순간 그는 그녀의 잃어버린 가방을 들고 문에 도착한다. 그의 손은 주호와 가까이 있는 그녀를 보고 질투심을 느끼고 다음 날 갑자기 나가버린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양과 두가 동시에 두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 반의 여자들은 질투하며 왜 그녀가 그렇게 특별한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HHO가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몸에 꼭 맞는 교복을 입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온다. 그는 주인공에게 잃어버린 가방을 건네주고 아무 말 없이 떠난다. 그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밖에서 그를 멈추고 소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주호 둘 다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얀호는 나중에 그녀와 데이트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얀두와 준호가 수업 시간에 혼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된 것 같고 대화 중에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실 물을 주지만 그가 병을 잡기 전에 얀호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에게서 물을 가져갑니다.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 둘 다 블라이는 그에게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 도전합니다. 호는 순진한 척하며 자신이 그녀의 남자친구라고만 말하고는 그날 저녁 둘 다 충격에 빠진 채 그곳을 떠납니다. 얀두와 야는 수학 연습을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의 스토커인 진수애를 만납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인 것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데이트를 청합니다. 그녀가 떠나려고 할 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유나는 소란을 우연히 듣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를 구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진수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 유나는 그와 이야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진수에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의 행동이 스토킹이라고 말한다. 편지에는 그의 아버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간청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또한 다음 날 체육 수업 중에 조용히 떠나기 전에 우리의 주인공에게 사과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그들은 피구를 시작한다. 영혼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공을 욘두의 얼굴에 직접 던져 그녀를 땅에 쓰러뜨린다. 결국 그녀는 우리의 여주인공이 받는 모든 관심에 지쳐 한때 그녀와 매우 가까웠던 친구들에게 소홀히 여겨진다고 느낀다. 그녀는 빵을 끊임없이 먹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좋다고 화가 나서 주장한다. 이런 허세 섞인 발언은 YUND가 자신의 몸에 대해 자의식을 갖게 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점심을 다시 거르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만 우리의 여주인공은 다행히도 먹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얀호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얀두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그가 식당에서 빵을 사오라고 하거나 그녀가 나중에 칼로리 섭취량이 적어서 마지못해 먹은 작은 부분을 먹습니다. 얀두는 나중에 기절하고 그녀는 병실에서 깨어나 옆에 주호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지만 이 녀석은 실제로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간 사람이 캬안호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는 문신으로 바뀌고 조는 그녀에게 최근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꽃의 아름다운 그림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묻고 주호는 그것이 그가 그린 소울의 탄생화라고 밝힙니다. 신입생 때 그녀에게 그는 중학교 때 그와 얀호 외에는 친구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소울이 요즘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설명합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진수는 학교에서 몇 명의 소년을 모아 그의 친구 얀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싸우는 그의 집착에 지쳐 소녀를 스토킹하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하지만 제이수에는 그에게 아버지가 과거에 그를 위해 베풀었던 호의를 상기시킵니다. 이로 인해 사차는 그를 도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이에 헨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헤로인을 먹고 그와 점심을 먹고 싶다고 묻자 그녀는 초대를 수락하고 수업이 끝나고 그를 기다리며 나중에 만나기로 합니다. 얀두는 문에서 다른 고등학교의 소년 그룹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요노의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바로 야노 자신입니다. 그녀는 소년들이 그녀를 납치하려고 왔다고 믿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지만 다행히 주호가 나타나 그녀를 문으로 안내합니다. 산두는 그들을 발견했지만 지금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소년들은 나중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떠납니다. 반면에 호는 계속 얀디를 기다립니다. 그녀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는 배신감을 느껴 그녀가 단순히 그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얀두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길을 따라 진수를 만납니다.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만 그는 친구가 와서 그에게 주소를 주었다고만 언급합니다. 진수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요청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순간 그녀가 떠나지 못하도록 그녀의 손을 강제로 잡습니다. H호가 도착합니다. 스토커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려 그를 땅에 쓰러뜨리지만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R 사원 옆에서 우리 영웅을 뒤에서 몰래 공격합니다. 진수는 그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라고 명령하지만 이것은 사안을 경로하게 할 뿐입니다. 그는 스토커의 얼굴을 펀치하고 사안이 떠난 후 다시 그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진수는 굴욕감을 느껴서 그도 재빨리 도망칩니다. 다음 날 우리 주인공은 얀호를 방문하여 그를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돕고 나중에 그 둘을 위해 저녁을 준비합니다. 도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노로부터 전화를 받고 하나노는 그녀가 다음 날 저녁 무사히 집에 도착할 때까지 온라인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장한다. 도 역시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사물함으로 향하던 중 주호가 자신을 위해 우산을 두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그녀는 특별함을 느끼고 미소를 짓지만 소울이 나타나 우산을 빼앗자 기분이 망가진다. 그러자 그녀는 헤로인을 폄하하며 자신 같은 사람은 절대 그룹 셸레에 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호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하고 나중에 떠나기 전에 얀두는 얀호를 만난다. 얀호는 그녀가 화가 났다는 것을 즉시 감지한다. 얀호는 이유를 묻고 그녀는 놀랍게도 우산을 잊었다고 주장한다. 얀호는 특별히 그녀를 위해 사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녹색 우산을 꺼낸다. 그들은 비 속에서 함께 걸으며 다른 곳에서의 삶과 학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얀두를 위해 남겨둔 녹색 우산을 발견한다. 얀두는 그녀를 부르지만 그녀가 진수와 이야기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가 그 소녀가 사실 소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하여 돌아선다. 그는 스토커에게 얀또의 주소를 알려준 것에 대해 그녀를 질책하고 우산을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만 그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대신 그녀의 친구들을 데려간 얀또를 미워한다고 인정한다. 제호는 그녀의 행동을 한심하다고 부르고 그녀를 빗속에 서 있게 내버려 두고 떠난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소울은 주호에게 그의 카디건을 너무 좋아해서 자신을 위해 하나 샀다고 말한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잡아당긴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묻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떼고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고 무표정하게 말하며 상처를 받는다. 그녀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 달라고 간청하고 그가 말한 대로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다시 한번 욘두의 주소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지만 그녀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 순간 동이라는 다른 학생이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화를 낸다. 그는 나중에 조에게 접근하여 진수에게 주소를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라고 고백한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스토커가 그에게 진실을 알게 하려고 강요했다. 조는 서둘러 소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된 가정에 대해 사과합니다. 또한 최근 그녀에 대한 차가운 행동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이로 인해 소울은 매우 기뻐하고 그녀는 주말에 그를 영화 데이트에 초대하지만 제이는 이미 다른 사람과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며 거절합니다. 나중에 그는 우리의 여주인공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같은 영화에 초대하지만 그녀는 영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를 거부합니다. 나중에 하안호도 운을 시험해 봅니다. 그는 유에게 접근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등급 없는 영화에 그녀를 초대합니다. 동의하고 주말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둘 다 서로를 좋아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며칠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효호는 100점 만점을 받는다. 얀도는 그의 뛰어난 성적을 칭찬하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H5로 넘어가지만 선생님이 그들을 방해하며 효호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공부하고 모든 답을 직접 썼다고 주장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는 그를 매우 화나게 한다. 그가 방에서 뛰쳐나가고 주호가 그를 쫓아가는 좌절한 HHO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지 한탄합니다. 제이호는 나중에 슈퍼스타라고 불립니다. 얀두는 얀회에게 접근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대신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학생들이 HHO 의상을 입을 수 있는 축제를 조직합니다. 얀두와 조는 다양한 노점과 게임을 탐험하며 돌아다닙니다. 타로 카드를 읽는 부스를 발견하고 흥미를 느껴 즉시 시도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소년들은 분명히 믿지 않지만 그들은 따라하고 그녀를 따릅니다. 카드 리더는 마음의 문제를 파헤쳐 누군가가 욘도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카드가 공개되면서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녀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HHO와 제호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란 눈빛을 교환합니다. 한 무리의 소녀들이 얀두에게 3층에서 자원봉사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장난으로 그녀를 안에 가두었습니다. 미인 소녀들은 소울에게 장난에 대해 알려 그녀가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소울은 태도를 바꾼 듯하고 그들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사회 음성으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샨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희안호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혼자 있는 동안 내내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기회를 잡았고 동시에 제호가 도착하여 잠긴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것은 그를 핵심으로 충격을 주었지만 그는 그들과 마주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소울은 또한 얼마 후에 나타나서 윤우에게 그들을 찾았는지 묻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고 대답 없이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 사이에 윤호는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얼마 동안 그녀에게 끌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내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얀과 도는 대답합니다. 미소는 그녀가 그의 감정에 보답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장면은 한 달 후로 바뀌어 한한호가 얀두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호가 소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의 모든 사람이 낭만적인 관계이든 플라토닉한 유대감이든 자신의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